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조금 약간 색다르게, 이제, 카페 질문자께서 제가 이 정도 해가지고 단상 유도 전동기를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질문 하나 올리신 게 있어가지고, BLDC 전동기의 구동 원리를 꼭 좀 알고 싶다,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BLDC 모터는 DC 모터인데 브러쉬가 없는 타입, 브러쉬리스 DC 전동기입니다. 구동 원리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BLDC 모터, 이제 약자로는 이제 브러쉬리스, 이제 브러쉬가 없다. 이제 원래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가 없는 타입의 아주 작은 DC 모터를 만든 게 이제 BLDC 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DC 전동기는 브러쉬와 정류자와 같은 기적 접촉 부분을 제거하고, 이게 없다는 게 이제 브러쉬가 없으니까 정류자도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전자적인 정류를 가진 전동기다. 자, 이게 어쨌든 얘가 사라지고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회전자 부분 보시면 회전자가 안에 있기도 하고 서로 이제 위치가 밖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자석이야, 맞아. 연구자석이니까 이걸 갖다 여자하기 위한 브러쉬나 정류자는 별도로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자석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없앰으로써는 원리적으로는 기계적 소음뿐만 아니라 전기적 소음도 없어진다. 뭐 기계적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기적 소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칠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기계적 마찰 부위도 사라져서 마모가 없고 고속 회전, 이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속 회전을 좀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마모나 이런 부분이 없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수명도 상당히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소형 모터다, DC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냥 기존의 DC 모터는 어떤 모터인지를 갖다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DC 모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이 기본기 과정에서 유도 전동기에 대한 관심만 있다 보니까 뭐 관심 좀 하나 정도 더 둔다 그러면 이제 동기 전동기 정도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DC 전동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도 전동기 이제 기동 원리, 회전 원리 설명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하려면 이게 있으면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기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기기. 이걸 여러분이 늘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기기니까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기장과 전류라고 하는 재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토크라는 걸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겠죠. 이건 R 벡터, 반경 벡터고요. 이거는 폴스 벡터죠. 그래서 이 회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이제 힘을 받을 것은 어차피 자기력을 받을 것은 이제 코일이니까 코일을 갖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다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즉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감아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필드 코일이 되겠죠. 계작 코일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다가 전류를 갖다 직접 흘려줘서, 이게 결국 이제 전류만 있으면 되죠. 자기장은 있으니까 전류만 있으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반경이 있으니까 힘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는 그런 전동기가 이제 됩니다. 이제 직접 전류를 넣어주는 타입의 전동기죠. 직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을 갖다 조금 연장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보면 외부에서 여기다가 전류를 직접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전화번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정지된 파트잖아요. 이거는 회전하는 파트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정기적으로 접속시켜주는 부품이 개발해야 된다 했죠. 그게 이제 슬립링하고 브러쉬라고 얘기했죠. 슬립링은 여기 돌아가는 파트에 링으로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브러쉬는 이제 정지기 쪽에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슬라이딩 접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를 갖다 여기다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죠. 회전체에다 전기를 갖다 공급하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수단이죠. 자, 특별히 이제 직류전동기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슬립링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약간 쪼개져 있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게 슬립링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링은 링인데 똑같은 링인데 이렇게 약간 정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회전자랑 얘랑 같이 도는 거죠. 이렇게 같이 도는 거죠. 같이 도는 거고, 여기에 이제 브러쉬가 여기에 딱 밀고 있는 거죠. 브러쉬가 딱 밀고 있으니까 얘는 돌아가고 얘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더라도 계속 여기에 전기적 접속을 갖다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크게 보면 슬립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 갖다가 우리가 정류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전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회전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못 돌아가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류자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브러쉬, 여기 부분을 브러쉬라고 부르고, 여기를 갖다 정류자라고 부르죠. 쪼개진 편을 크게 보면 이제 슬립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돌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가 이 상태에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이쪽으로 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힘의 구조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해지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전류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전류가 여러분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요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만 한번 시켜보세요. 오른손으로 회전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모니터를 저는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반대 방향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위아래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전류하고 자기장에,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 돌아가는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회전만 방향 맞춰, 굳이 뭐 여기 정확하게 각도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회전 방향만 맞춰주면 결국 여기서는 수평하는 부분에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지손가락이 위냐 아래냐 밖에 아니에요. 위냐 아래냐 그것만 정해지면 되는 거니까 회전 방향만 잘 맞춰주면 돼. 그러면 아랫방향을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가리킬 겁니다. 이게 힘이 이렇게 받는다. 이 힘을 이 힘이 이렇게 받으니까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반경 벡터가 요거니까 토크는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될 거니까 토크는 R 벡터에서 F 벡터죠. 토크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어쨌든 이렇게 도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자기장은 이 방향이니까 전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은 또 위를 가리킬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도체가 일정하게 이 회전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얘는 항상, 이 도체는 항상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고, 이 도체는 항상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항상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이쪽은 항상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편을 쪼개놓은 거예요. 항상 이쪽으로 흘러라. 안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던 놈은 전류가 방향이 이쪽으로 돼버릴 거 아니에요. 만약 이걸 이대로 유지해보는, 얘가 돌아서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이 또 반대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동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한쪽 방향을 계속 흘려주기 하기 위해서 얘는 돌아올 때, 얘가 돌아오더라도 이때는 이 방향이지만 얘가 돌아와서 새롭게 만난 요폴은 뭐냐면 항상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플러스 전류가 항상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게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해 주도록 한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니까 회전 방향도 항상 일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얘가 여기 있다가 이 넘어갈 때 이쪽하고 전기적으로 이놈하고 붙어 있다가 이제 여기를 떨어져서 여기 오픈된 지점을 지나서 이게 이쪽으로 바뀌는 순간에 바뀌는 순간 뭐예요? 떨어진다. 한번 전기로 떨어졌다가 이 회로랑 떨어졌다가 이 회로랑 붙는 거라고.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당연히 뭐가 돼요? 스파크가 생기죠. 소위 말하는 아크가 튀는 거예요. 아크가 튀는 거예요. 그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회로가 끊어진다. 그러면 제가 L을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L을 설명할 때. L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다가 뭐냐면 갑자기 0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순간에 뭐가 발생해요? 자, 그걸 계속 유지시켜주고 전류 계속 흘려주기 위해서 아크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 돌 때마다 뭐냐면 계속 타타타타
타타타 아크가 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냐면 갈리니까 당연히 기계적인 부분도, 기계적인 갈림도 생기고, 기계적인 소음도 생기고, 아크가 튀는 소리도 타타타 들리겠죠. 그러니까 전기적 소음도 있고, 뭐냐면 기계적 소음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그리고 마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교체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마모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약간 가는 분진들이 좀 날리겠죠. 오염도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아주 작은데 뭐 굳이 여기다가 전류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용량 사이즈 같은 경우 브러쉬 없는 그런 전동기로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영구 자석으로 써가지고 안 도는 파트에다만, 안 돌아가는 파트, 즉 고정자 파트죠. 고정자 파트에다만 전류를 공급하고 회전자 파트는 영구 자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터를 갖다가 BLDC 모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갖다가 이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BLDC 모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는 고정자는 멈춰 있으니까 여기다는 이제 전원을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고정자에다 이제 전원을 갖다 집어넣는 방식인데 어떻게 넣냐면은 회전자가 이제 영구자석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회전을 시키는데 뭐 심플해요. 여기가 S극이다. 애가 S극이다.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N극을 가해주고 여기다 S극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S극은 또 N극이 땡기잖아요. 이쪽은 땡기고 또 이쪽은 또 이렇게 땡기는 그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석이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만 알면 얘들을 갖다가 자기장을 갖다가 여기다 N극, S극 한 다음에 밀고 땡기고 이렇게 구조로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 고정다에다가, 고정다는 어차피 이제 거기다 전류를 인가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회전자가 아니니까 브러쉬 없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인가해도 상관이 없죠. 고정다에다가 그 전원을 갖다가 자석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돌아서 이만큼 더 왔다. 그러면 또 얘는 소자시키고 얘를 갖다 얘 두 코일을 갖다가 여자시켜고 여기는 N극 또 S극 그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얘가 돌면서 회전하면서 S극이 따라가면서 이놈이 꺼지고 또 이놈이 여자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쪽 이렇게 또 지나오면 또 이쪽을 그러니까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계속 하는 거죠. 끌어주고 밀어주고를 갖다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돌리는 모터가 바로 BLDC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갖다 코일을 갖다 각각 감아놓고 언제 얘를 갖다 여자시킬 거냐, 언제 여기 포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는 갖다가 알려면 반드시 이제 물론 이렇게 없는 타입도 있지만 되게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 센서가 있어서 얘가 회전자가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S극이 어딨냐 또는 N극이 어딨냐를 갖다가 측정을 합니다.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얘를 갖다가 몇 번 코일을 갖다 여자시킬 거냐. 이게 코일을 갖다가 뭐 번호를 매긴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코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번 코일하고 1, 2, 3, 4번, 1번, 4번 코일을 갖다가 방향도 여기는 N극으로, 여기는 S극으로, 방향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어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가 BLDC 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얘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갖다 홀 센서로 감지를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맞게끔 코일을 갖다 순차적으로 여자시켜서 밀거나 아니면 자기 쪽으로 이제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또 밀어줄 수 있는 반대극은 밀어주니까 밀어주거나 아니면 당기는 그런 게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당기면 더욱더 이제 회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전동기가 BLDC 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런 타입이라고 봅시다. 삼상 구조로 코일 갖다가 한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막 이게 감아놨다. 이게 코일이에요. 이게 코일이 아까처럼. 코일이 이게 세 군데 감겨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안에 회전자가 이렇게 NS극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홀 센서를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홀 센서는 N극이 다가설 때를 1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1과 0으로, 디지털 신호를 1과 0으로만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1과 0으로만 구분하고, 또 그 다음에 전류를 줄 때도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 전류, 그 다음 안 죽으면 0, 0이나 1, 이런 식으로. 예, 전류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요. 야, 0. 0은 뭐냐면 전류를 안 주는 거고, 이제
DC 전류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DC 전압을 걸어주면 DC 전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자만 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코일, 이 A 코일이 이렇게 제어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에는 0, 소자된다는 게, 여기는 지금 제가 아무 색깔도 표현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 즉 0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인 상태, 예, 여기가 이제 1인 상태, 1. 자, 1인 상태는 여기는 이제 N극이라고 하죠, N극. N극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1인 상태.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0, 요 구간에서는, 요 시간 동안에는, 다시 0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냈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면, S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극.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는 홀 센서가 여기 예를 들어서 N극이 다가설 때를 1로 검출하는 거니까 N극을 갖다 걸치고 있는 홀 센서는 이 두 개 센서니까 이 두 개 센서가 여기 있다라는 걸, 여기 두 개가 딱 일일이 되면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럴 때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밀고 당기잖아.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밀고 당기기를 해줄 수 있는, 밀고 당기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식의 이제 여기를 갖다가 극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회전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N극은 또 S극을 갖다 좀 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N극을,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1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그 순간이라면 여기를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극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A 거라면 B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S극이 되니까 여기는 갖다 반대극이니까 이거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갖다 이쪽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플로팅 상태로 둬버리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0볼트인 상태로 그냥 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홀 센서 위치를 갖다가 측정을 한 다음에, 홀 센서로 그 회전자의 위치를 갖다가 이제 측정한 다음에, 이 연구자석을 갖다가, 끌어주고 또는 밀어주는 방식으로 회전 방향을 갖다가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코일을 여자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방식이 바로 BLDC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끌고 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위치가 어딘지를 갖다 추정하든지 측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 코일에다가 여자하는 걸 갖다 순차적으로 그게 이제 밀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당겨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제어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6스텝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6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스텝 1, 스텝 2, 3, 4, 5, 6. 이제 1회전 할 때 6단계로 나눠서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홀 센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홀 센서 A, B, C가 있는데, 자, 요렇게 회전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N극이 다가설 때를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N극의 위치는 홀 센서 두 군데에서, 여기서 이제 디텍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된 거죠. B, C가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전자의 위치는 이 모양으로 지금 현재 서 있구나. 그러려면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구동을 시켜주려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N극을 가해줘서 이쪽은 좀 끌어당기고 이쪽은 또 밀어주는 그런 구조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애매하니까 여기는 그냥 플로팅하는 구조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되려면 A는 N극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아까 플러스는 N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A상의 플러스 쪽에다가 A는 플러스 쪽에다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도록, 플러스 전압이 아까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도록, 그 순간에 플러스 전압 플러스 V볼트가 인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D타시는 1이라고 보는 거죠. 1. 그 다음에 여기 A-000이고, 그다음에 C- 코일에 이제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스위치로 그냥 이제 원래 전력전자 스위치, 모스페트 같은 전력전자 스위치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스위치로 제가 모델링 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죠. C 쪽은 이렇게 되고 A 쪽은 이렇게 돼요. 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전류는 자, 요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렇게. 이쪽은 그러니까 S극, 이쪽이 N극 폴이 되죠.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 N극, 그다음 마이너스 전압은 마이너스 쪽은 이쪽으로 빠져나간 쪽은 S극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어 신호를 갖다가 요렇게 되면은 요 두 개를 갖다 딱딱 온을 잡아주는 거죠. 온을 잡아주는 거죠. 자, 요 스텝 1 여기를 통과하는 구간, 지금 이 상태 홀센터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항상 얘도 이 상태를 갖다 온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홀센터가 이 상태 1, 2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상태가 바뀌겠죠. 그럼 다 바뀌면 이제 얘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좀 깨져서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스위치로 보세요. 여기는 그냥 스위치로 보세요. 자, 좀 더 돌았어요. 조금 더 돌아가지고 약간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만큼 돌았죠. 이만큼 도니까 이제 N극이 가르치는 위치가 C, 홀센터 C밖에 인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C 쪽에 이게 1이 되니까 그때는 요게 B 쪽 코일이 N극이 되도록 하고, B쪽 코일이 N극이 되도록 하고, 이쪽 C 코일이 S극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쪽이 이제 플러스 전압이 걸리도록, B쪽이 플러스 전압이 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네. C로 이렇게 빠져나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닫아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B에는 플러스 쪽이 1, 그 다음에 C에는 마이너스 쪽이 1, 이런 식이 되도록. 그러면 이쪽은 N극, 이쪽이 S극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는 약간 N극을 약간 끄는 모션이 되고, 이쪽으로는 약간 밀어주는 듯한 모션이 되겠죠. 이제 지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한 바퀴 돌 때를 갖다 6개로 이게 그 구간을 갖다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안 깨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치를 갖다가 홀센서 위치에 맞춰가지고, 위치에 따라가고, 또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만큼 더 돌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센서가 잡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조는 여기를 N극으로 만들고 여기를 S극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러면 B는 플러스가 되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가 그 스위치가 닫히도록.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해서 B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요. 요런 식으로. 자,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도 또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한 바퀴를 뺑 돌려보면 6스텝까지 해서 돌려본 거예요. 홀센서 위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류 인가 위치. 즉, N극, S극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스텝에서는 조금 더 이동했죠. 그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텝. 이제 한 바퀴를 갖다가 완벽하게 돈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의 회전자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어차피 연구자석을 쓸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거나 또는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코일을 갖다가 이어자시키고 소자시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N극을 만들고, 어떤 것을 S극을 만들 것이니, 그걸 갖다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스위칭을 갖다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제어가 아니죠. 이런 제어는. 어차피 여기 저는 일반 스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스페트라든지 옛날 같은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전력전자형 스위치를 쓰기 때문에 제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BLDC 모터가 무엇인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구동 원리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질문자께서 반발 기동형이 무엇이고, 그 다음 유니버설 전동기가 뭔지 한번 좀 그것도 구동 원리 정도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유도 전동기 2편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테마인 동기 발전기 테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전자계약에서부터 회로 이론까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테마인 동기 전동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는 기본기가 이미 이제 갖춰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도 그래요. 저도 이제 기술사 공부할 때 그랬지만 가장 공부를 많이 해본 게 아마 기술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게 뭐냐 물어보면 송배전 공학이 제일 쉬워요. 그냥 왜냐면 그거는 늘 좀 해왔던 부분이고 또 약간 늘 눈에 볼 수도 있었고 가장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송배전 쪽이거든요. 사실은 늘 전봇대도 보이고 철탑도 보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전자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는 RLC,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껍데기는 많이 봤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운전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없었죠.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동기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기본기로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송배전 공학을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송배전 공학 글쎄요 좀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가 송배전 공학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골라서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또 하게 되면 글쎄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도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송배전 공학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공학의 오리지널을 하면 뭐 조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급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전압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전압 안정도 같은 거 이야기하면 너무 또 이거는 또 발송계정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좀 너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맛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기 과정에서 이걸 다룰 거냐 말 거냐 좀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공학, 발전기가 끝나면 송배전 공학 한번 좀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 배전, 그렇죠. 송전하고 배전, 그 다음에 변전 이렇게 하고 송전, 변전, 배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고장 계산 해보죠. 고장 계산 해보고, 그 다음에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보호 계전기 이야기하고, 뭐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정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 된 내용을 뭐냐면, 저는 좀 전문가들을 여기다 좀 섭외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강의를 좀 맡기는 게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술사 강의를 또 해달라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술사 강의는 유튜브에 보면 저희 강좌에도 이미 우리 그 카페도 자료도 가끔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김세용 부장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 뭐 쪽 부분은 강의가 그쪽 잘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한 제가 이제 기술사 강의를 하게 되면 유튜브에다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유튜브에다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기 과정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기술사 공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 잡을 수 있어요. 이해를 했다면. 근데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이해 다 한 것 같은데 정리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해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한테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 원고를 갖다 여러분 써놓고 제가 읽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르실 건데, 제가 원고를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준비할 때
서브노트도 만들어, 서브노트도 좋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서브노트대로도 제발 그 서브노트대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합격이에요. 더 좋은 서브노트 없냐?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시험장 가면 그거의 절반도 못 써요. 실제로 잘 쓴 것 같아도요. 저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기본기 과정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년 정도 제가 12월까지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12월까지 제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놓는 게 좋겠냐. 그 이후에는 저도 아직 이제 미정입니다. 저도 제 본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더 유익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을 그냥 제 마음속에 시간을 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나는 1년 동안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저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다. 1년 동안 그래도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내용을 갖다 꾸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못한 말들이 굉장히 못한 분야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기 분야를 아직 못한 분야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저를 좀 더 믿으시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사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이 없는데 제 강의가 혹시나 뭐 그렇게 잘하는 강의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학원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버리면 제가 뭐 돈 받고 강의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료로 강의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면 기존의 학원들한테도 적든 크든 유료로 강의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기술사 강의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기 전반적으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현업에 이제 돌아와서 처음 익혀야 되는 분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베테랑들한테도 이제 한 단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더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 기반, 실무적 지식적 기반들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강의를 하는 거지, 기술사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기술사 따실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다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그 강의 도중에 이상한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게시판들 같은데 저한테 좀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올라와서 제가 뭐 글로써 답변을 드리는 것도 답변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면서 제 의견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말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향후 강의는 저한테 좀 맡겨주시고 제가 이 1년 동안 좀 필요한 강의를 해내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